조명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지금 FX 150을 3%로 튼 화면입니다. 자, 먼저 제품 간단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스펙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자 제품은 잘 아실 거예요. 난라이트 포르자 제품에 이어서 포르자 약간 하위 버전, 하위 보급형 버전으로 나왔고요. V마운트 배터리, 그러니까 DC는 안 되는 모델이고 AC 콘센트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입니다. 자, 150W급 조명이고요. 이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150W 조명이고 약 26,000룩스라고 하는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온도는 5600K, 그리고 무게는 2.3kg 정도 되고 CRI 광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CRI는 96. 11가지 특수 효과, 뭐 천둥 번개, 뭐 반짝이는 거, 사이키, 뭐 이런 것들 지원한다고 합니다. 쉐이핑 툴을 쓸 수 있는 마운트는 보엔스 마운트로 되어 있어서 사실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보엔스 액세서리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그 150W에 딱 맞는 경쟁군을 찾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자, 한때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었던 고도스 SL60W랑 어퓨처의 300기 마크2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씩 한번 뽑아볼게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FX 150 같은 경우는 단점을 꼽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에요. 가격 대비 성능비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단점을 꼽기가 좀 어렵지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손잡이 부분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LCD 화면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간광처럼 뭐 그 동조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LCD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손잡이가 되게 위에 달려 있는 구조예요. 위에 달려 있는 구조여서 엔간하면 사실 라이트를 밑에서 위로 칠 경우는 없죠. 그렇게 지금 공포 영화처럼 돼버리니까 그렇게 칠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 눈높이나 아이레벨 이하로 내려갔을 때만 해도 LCD가 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LCD가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숫자도 크게 나오는 편이 아니고 화면 자체는 사실 널찍한 편이 아니어서 그렇다 보니까 그 숫자가 제대로 한 번에 딱딱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조여야 되는 LCD 그 홀더가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쪽만 조였다고 해서 그게 막 후룩 떨어지거나 막 이렇게 희마리가 없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또 이게 수첩이가 두 개가 있다 보면 이게 약간 둘 다 조이고 싶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퓨처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쪽 손잡이기 때문에 한쪽만 조이고 풀고를 하면 편했고, 사실 SL60W 같은 경우도 그게 한쪽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확실히 한쪽으로 돼 있는 것보다 더 단단하게 체결되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원하느냐, 내가 얼마나 원하느냐의 차이인데, 유튜브를 하거나 뭐 이제 간단하게 자기 혼자 촬영하는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FS 150의 가격이 싸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싸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가격 자체가 높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렌즈 가격 정도가 나오게 느껴지시니까, 특히 크롭 바디나 좀 보급형 바디 쓰시는 분들한테는 단렌즈 가격이 나와버리니까 이걸 내가 과연 조명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뽑기 힘든 편이에요. 저는 FS 150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충분히 좋은 조명이다라고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장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을 줄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컴팩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광량에 비해서 무게랑 부피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한 뼘으로 다 잴 수 있어요. 제 한 뼘이 20cm인데
이 20cm로 다 잴 수 있는 부피 정도 크기였으니까 이 크기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팔리는 아주 유명한 제품들도 어느 정도 부피는 차지를 하더라고요. 100W가 넘어가게 되면. 근데 이제 광량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FS 150 같은 경우에 굉장히 컴팩트하고 그리고 펜 자체도 굉장히 정숙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뚜렷했다. 한 짐에 모든 걸 다 때려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이 무게랑 부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뭐 트렁크나 뒷좌석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 뭐 사실 이거는 자차 운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작으면 좋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브이로그나 유튜브 콘텐츠를 한 명 내지 두 명에서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빌드 퀄리티가 좋아요. 이게 사실 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중국 회사인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중국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회사 제품들 특유의 뭔가 그 장난감 같은 되게 사출 잘 안 된 플라스틱 쓰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적습니다. 확실히 적고 전체적으로 이제 합금 프레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랑 이런 그냥 아주 작은 부분들인데 요런 뭐 펜이나 흡기구 자체나 배기구 흡기구 자체나 뭐 이런 조이는 데 들어가 있는 스프링이나 뭐 아주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들,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빌드 퀄리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에요. 무슨 빌드 퀄리티야, 그냥 빛만 잘 나오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저 굉장히 가성비충, 엄청 가성비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관련된 중국에 되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알리발 제품들도 많이 사용해봤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사용할 때마다 불안함이 있어요. 얘는 언제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고장이 나도 이상할 게 없다. 그거를 좀 감안하고 써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게 있는데 런라이트 제품들은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현장에서 본 제품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쓰시는 제품들을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그런 만듦새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그걸 안 보는 사람이더라도. 마지막으로는 역시 아까 테스트에서 확인하셨겠지만 굉장히 괜찮은 광량과 광질입니다. 사실 광질이라는 거 자체는 이제 모델링 툴, 그러니까 이제 그 쉐이핑 툴 같은 걸로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 출력 기계 자체에서 제대로 뽑아주느냐 못 뽑아주느냐, 제대로 된 밝기가 나오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비과학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대상을 그 라이트로 비췄을 때 이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사실 제일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까지 사용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2-3회 정도 사용을 해본 결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손잡이가 가려지는 부분이나 LCD 단점 같은 경우는 작은 LCD 같은 양쪽 조여야 하는 손잡이와 선뜻 지르기에는 조금 있는 가격, 그 정도고, 장점은 컴팩트함.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허리랑 무릎이 잘 나가요. 네, 잘 나갑니다. 네, 여러분 보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빌드 퀄리티를 빼놓고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빌드 퀄리티를 빼놓고 얘기하기 힘들고 안정적인 150W 출력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조금만 더 한 가지만 더 더하자면 육한생각에서 수입을 한다는 점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특정 업체를 딱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몇몇 업체들 같은 경우에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고장났을 때 굉장히 불쾌했던 경험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사용하는 사람은 되게 많고, 이제 수입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입해서 파는 건데 문제가 자꾸 생기면 그에 따른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용자 입장이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받고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아니면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되게 제대로 갖추고 하고 싶은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사후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되는데, 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육현생활 제품 썼을 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육현생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것도 뭐 장점으로 넣을 수도 있겠네요. 자, 결론은 타사 제품이지만 SL60W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포르자 60도 있죠. 포르자 60도 많이 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60W급 제품들을 써보고
어떤 빛이나 이제 그 광량이나 어떤 빛을 이제 이용한 촬영 같은 거에 익숙해지셨고 그거에 재미를 붙이셨는데 광량이 좀 아쉽다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150W급, 그러니까 100W 이상급 넘어갈 때 이 제품은 충분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광량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직광으로 이 라이트를 딱 앞에다 놓고 이제 보통 여기다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하진 않죠. 왜냐면 이러면 조사각이 너무 넓어지니까 이제 그 리플렉터를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벽에 흰색 벽에 이제 튕겨서 쓴다든지 아니면 엄브렐러 아까 저희 테스트한 것처럼 엄브렐러 쓴다든지 제일 흔하게는 소프트박스겠죠. 자 그런 걸 했을 때 문제가 광질은 부드러워지지만 광량은 떨어진다는 거죠. 광량이 떨어졌을 때 그걸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출력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출력이 고출력인 제품들 쓰는 이유도 그런 이유겠죠. 결국은 이제 60W급이 넘어가야 되는 분들한테는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일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쓰이는 조명에서는 이 150W가 딱 제일 적절한 최상급이 아닌가. 여기서 더 넘어가는 것도 뭐 방법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 보엔스 마운트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는 150W가 제일 딱 적절한 지름 수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막 이걸로 엄청난 수익을 발생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딱 요게, 심지어 수익을 발생하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차라리 요걸 여러 대 사서 다양한 포인트의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풍성한 영상을 만드는 데 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이 이상급 넘어가는 게 조금 고민해볼 만하다. 근데 이거는 또 기준이 좀 다르긴 해요. 한 명이냐 두 명이냐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러 명을 촬영해야 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급의 조명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룩스패드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룩스패드나 60W급을 쓰시다가 이 광량이 부족하다. 광량이 부족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빛이 표현이 안 된다. 그런 분들한테 FS 150을 정확하게 딱 추천드리기에도 전혀 망설임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